이제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광주시 편을 들겠습니까? 한평군 발전 방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군공항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 문제가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연일 뜨거웠습니다. 또 전 세계 하늘길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요즘 전남의 공항들은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네, 과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전남공항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함께 갖가지 공항 이슈들을 속 시원하게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나와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방청석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오늘 대담을 위해서 찾아주셨습니다. 네, 본격 대담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공항 이슈를 담은 영상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무안국제공항은 광주 전남 발전의 새로운 이전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영상 함께 보고 왔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라남도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통합 이전을 공식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의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이제 전남뿐만 아니라 광주시도 우리 시도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방금도 보셨습니다만은 우리가 2019년도에는 거의 90만 가까이 무안 국제공항이 이용객이 이렇게 증가가 돼서 굉장히 고무가 됐었는데요. 그 뒤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작년에는 4만 명대로 이렇게 내려앉았는데 이대로 이렇게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된다 하면은 단순히 공항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고 우리 서남권 발전, 관광이랄지 또 기업 유치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서남권이 발전이 잘 안 되면 마찬가지로 전남 전체가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우리가 광주, 전남, 전라북도까지 해서 포항권의 관문공항인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군공항 문제도 광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해결해 줘야 돼, 수용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지난 4월 달에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앞으로 5년 이내에 우리 무안국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마찬가지로 여수공항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발전에 큰 날개를 달고 세계로 비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불꽃인 항구 뭐 그런 표현한 것처럼 불꽃인 공항이다 이렇게까지 뭐 비하하는 말도 없잖아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에 우리가 끌어오르겠습니까 우리 시도민들이.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을 빨리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 군공항을 동시에 통합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도민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무안 군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또 큰 절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간절했다는 뜻을 보여주신 걸까요? 예, 저도 정말 간절했습니다. 뭐 도민들께도 호소하고 또 우리 무안국제공항이 있는 우리 무안 군민들께도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좀 쑥스럽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고민했어요. 근데 큰 절을 올리면서 제 마음을 꼭 우리 도민들께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진심으로 호소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일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통합 이전을 주장하는 것이 좀 다소 서두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두른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7기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상호 이렇게 협약도 맺고 노력도 해왔습니다만은 예. 민간공항을 먼저 전라남도로 보내주면은 무안국제공항으로 보내주면은 전라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협력을 해서 군공항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무안 군민들의 어떤 잘못이 있기보다는 우리 정치권에서 제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을 못 해준 거예요. 그렇고 서두르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지. 또 우리 무안국제공항이랄지 군공항 문제, 민간공항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중앙에서 볼 때 광주 전남 도대체 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도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 따오는데 사실은 말하지 못할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있었지 플러스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통합 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평 그리고 최근에는 고흥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군공항 유치를 원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공항, 군공항 함께 가는 것은 모르지만은 군공항만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크게 혜택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군인들은 다 영내 거주가 많지 않습니까? 영내 네. 거주도 많고 또 지역 발전 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은 민간공항, 군공항 같이 갈 때,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신공항처럼 같이 갈 때 여러 가지 이 지원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공항만 이전하게 되면은 지원 사업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이제 한평이든 고흥이든 경청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방향은 민간공항, 군공항이 통합해서 동시에 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 네, 4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고 했고 또 한평과 고흥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또 우리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셨으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딱 이 시점까지는 얼마나 지금 진척이 된 상황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신다면요. 사실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진척이 많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비 후보지 지정을 위한 전 단계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들은 광주 전남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실무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당된 예를 들면 무안국제공항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혜택을 주고 무안 구민에게 또 이주 대책비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유치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이전 후보지를 이를테면은 AB 후보지를 정하고 예. 이런 문제 전에 꼭 성결돼야 될 과제가 하나 있다면은 광주광역시에서 이제는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빨리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처럼 먼저 보낸다고까지는 저희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군공항 문제 해결 심의가 풀리면은 바로 즉각 보내주겠다. 이렇게 광주광역시가 이런 문제를 선언을 해줘야 예비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선언을 해줘야 예비 후보지도 지정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광주광역시 일각에서는 민간공항은 줄 필요가 없다, 또 늦게 네. 주자,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광주광역시에서 결단을 해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공항의 미래 도민이 묻고 전남지사가 답하다. 오늘 이 자리에는 22개 시군에서 모인 도민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참석자분들에게 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인지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그 밖에 또 지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도 들어봤습니다. 네, 도민들이 실제 궁금해하신 내용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었는데요. 역시 군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소음 피해가 이제 제일 우려된다. 결국 네. 공공항 반대하는 사유의 78%가 소음 피해인데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 같으면은 상무지구에 이런 지역에 보면은 85웨클 정도 된다. 근데 85웨클 정도는 지하철 소음보다 약간 적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소음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인용할 수 있는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이 등고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95웨클은 좀 소음이 좀 약간 심한 지역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들이 353만 평 군공항 부지죠. 군공항 부지. 그 다음에 완충 지역을 또 110만 평. 이게 이제 2구역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90웨클 이상인데 90웨클 정도 되면은 듣기에 거부가긴 할 망정 예. 참기 어려운 정도 그런 소음은 아니거든요. 네. 90웨클 이상 정도 된 것만은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제 1종, 2종 이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3구역은 그야말로 완충 지역에 더 소음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렇다면은 이게 303만 평까지 해서 이 구역에 85웨클 예. 그러니까 광주 상무지구 정도 되는 거죠. 85웨클 예. 정도의 추가적인 완충 지역을 또 더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 완충 지역 제3구역은 사실은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380가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는 나는 이주 대책이 필요합니다. 난 이사 가고 싶습니다 하면은 예. 그런 부분도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소음 보상 지역 외에도 예.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음 방지 창호를 해준다든지 또 문을 닫아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냉방 시설, 겨울철에는 난방 시설 이렇게 태양광 설비도 필요하면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지역은 이주 대책으로 예.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정도 좀 불편하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실제 소음 피해가 많이 과장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서 군공항을 건설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런 방향으로는 바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안국제공항에 추가로 군공항을 건설을 1.3km 기존 민간공항에서 1.3km 이격에서 매립해서 이렇게 군공항을 만드는데 소음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이 무안국제공항이다. 그런 네. 측면에서도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소음과 관련해서도 생각한 것보다 기준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보상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소음 피해 외에도 또 우려가 있습니다. 군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되면요. 항공기 24시간 이착륙에 문제가 없을까 이렇게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군의 통제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인데요. 군의 통제. 예. 그래서 아까 이게
활주로 보셨잖아요. 1.3km 떨어져 있잖아요. 예. 이렇게 활주로가 이렇게 군공항 활주로, 민간 활주로 이렇게 있는 이 관제를 군하고 민간하고 따로 합니다. 관제를 따로 한다는 것은 군 통제를 안 받는다는 것이죠. 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그 도심권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행하는데 예.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근데 이제 무안국제공항은 도심공항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청주국제공항도 24시간 운영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안국제공항은 제가 보증합니다. 24시간 운영한다는 거. 아까 전에 뭐 소음에 대해서 보상 얘기도 하셨겠지만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그 인센티브는 어떤 게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전라남도도 이렇게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제 이전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광주광역시는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4,500억을 4,508억, 4,500억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4,500억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우선 재검증을 다시 한 거거든요. 2022년에.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물가도 변하고 여건도 변했는데 더구나 4,500원 너무 적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고 강주시도 4,500원 작다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를 더 해줄 거냐 하는 것을 그동안에 발표를 안 해준 거예요. 밀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강주시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또 그렇지 않으면 야 그건 너무 적지 않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제 발표를 안 했는데 최근에 강주광역시에서는 이제 1조를 지원하겠다는 예. 발표는 있었어요. 공식 발표를 있었지만은.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것은 지원금이고 그것 말고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원 사업도 무안에서는 굉장히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강주광역시랄지 또 국방부랄지 과거에 저희들이 국무총리실하고 이렇게 협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MRO 산단도 무안군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전에 국가산단 후보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공공의 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단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지만은 무한 MRO 산단은 지정이 안 됐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농업의 농생명밸리를 만들어서 미래 농업을 우리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선도에 나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항과 연계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무안이 발전해야 목포가 발전하고 목포가 발전해 무안이 이렇게 이런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목포는 현실적으로 땅이 없기 때문에 산단 맞는 것을 무안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안에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지역 청년들이 오고 그러면은 무안읍도 활성화될 수 있고 목포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관계로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또 있어요. 네. 이거 가지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저도 지금 숨이 찬데요. 네. 또 있어요. 이렇게 공항만 군공항, 민간공항 이렇게 오게 되면 종사자 분들도 늘게 되고 예. 거기 이제 수용해야 될 인원도 있습니다. 공항 자체에 그만큼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AI 농생밸리를 만든다, MRO 산단을 한다 이런 거 하면 또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안군에 60만 평 정도의 신도시 한 15,000명, 한 2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를 만들어서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수용을 다 가면서 무안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무안 인구도 10만이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만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시 성격도 되는 거고 무한 발전이 획기적으로 될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것을 구공항 문제를 막 무조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군공항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방금 말한 이런 사업들을 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 그걸 말하고자 한 것이지. 제가 무안공항에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저는 그런 네. 사업들을 우리 지역에 만들어 내려면은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안국제공항에
군공항 이전하니까 이런 사업들 해주세요. 이 사업을 해주도록 하는데 오히려 저는 방점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무한발전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숙고를 해서 정말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또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 건지 더 많은 요구가 필요하면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무안군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민들이 많이 한 질문 중에 무안국제공항의 전기 노선 확대에 대한 요구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전기 노선들이 많이 취소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이제 전세 개편부터 지금 저희들이 중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상반기에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 이용객이 유치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전에 비해서는 90만 대 시대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서자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아까 그 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말씀도 했지만은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 KTX 역사가 생기는 공항은 무안국제공항밖에 없거든요. 편의시설들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무안공항을 이제 활성화하는 일만 남았다. 활성화는 국내선도 같이 와서 더 키우고 우리가 광주, 전남, 전라북도까지 당분간은 무안공항 이용하면 얼마나 시간이 단축됩니까? 인천공항 가려면 5시간 걸리는데 우리가 무안공항 가려면 목포에서 가면 30분이면 가는 거고 전라남도 웬만한 데는 1시간 이내 1시간 거리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 가는 것과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이런 부분 이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수공항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코로나 뭐 겪기도 했지만 지금 편수도 줄었고 이용객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만 명 정도 이용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뜬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여수가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는 해외여행이 줄고 여수에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여수공항 이용객도 한 100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 관광객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시 줄어들어서 금년에 30만 명, 상반기에 30만이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2018년도 수준인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여수공항도 100만 명을 목표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요. 특히 여수가 2026년도에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는 2028년에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2028년엔 그런 국제 행사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수 공항 활성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무안 여수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도민들이 김영록 지사에게 궁금한 점과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네, 이 밖에 전남 22개 시군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더 모아봤습니다. 해외여행할 때 인천이나 부산으로 더 이상 안 가고 싶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로 많은 노선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공항버스가 잘 안 다닌다. 주차, 교통정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목포뿐 아니라 전남, 광주 많은 지역에서 공항버스가 자주 오가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여수공항 주차장 적어서 불편하다. 활주로도 좁다. 면세점도 커졌으면 좋겠다. 가격이 비싸지 않으려면 지원도 필요할 듯. 여수공항과 무안공항의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주 군공항 어디로 옮기는지가 제일 관건, 도민도 최대 관심사.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데 원하는 지자체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무조건적인 님비, 핀피 모두 싫다. 원만한 협상과 정책이 필요할 듯.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전 지역 인센티브, 지사도 더 협상해서 최대로 가져와야 지사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인천, 부산처럼 무안국제공항도 국내 대표 공항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응원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소감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저 무안 국제공항이 발전했으면 또 여수공항도 더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여수공항은 주차장을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다시 뭐 더 불편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공항의 면세점도 이제 규모가 좀 작고 규모가 작으면 품목도 적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이제 공항의 규모 활성화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느냐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다시 길게 2030년까지는 300만의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을 저희들이 달성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육성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지원해 줄 거냐. 중앙이나 강주광역시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라. 그게 네. 지사의 정치력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결국 제가 지금은 무안에서 군수님도 아직 반대만 하고 계셔서 제가 지금 대신해서 광주광역시하고 무안군의 입장을 동시에 이렇게 대변하다 보니까 도지사가 어째서 우리 지역 편을 안 들고 광주광역시 무안으로 군공항을 옮기자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저는 그런 무조건 옮기자는 게 아니고 지원 사업을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항을 옮기는 것도 목표긴 하지만 공항 이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내자 하는 게 제가 포커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런 부분 좋은 의견이다.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 예. 네, 도민들의 의견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 의견들을 주신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하신 점을 추가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목포전 박창덕입니다.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그 다른 그 개발 제한이라든지 재산권 행사 그런 게 그 뒤따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지사님께서 그 대책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따르는 그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땅값도 떨어진다, 아파트 가격도 떨어진다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남학 신도시까지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집니다 합니다. 하고 뭐 프랑카드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에는 군공항 하면은 제한이 있었어요 많이. 근데 요즘에 이제 제한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공항 담장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45m, 15층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군공항 담장으로부터 1km 이내. 그 벗어나면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고요. 뭐 그 군공항 주변에 15층 높이의 건물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발 제한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문제는 걱정할 것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그 땅값이 떨어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가격이 또 예를 들면은 소음 피해가 많이 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남학 지역은 소음 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없는 지역이고 땅값도 주변 땅값도 오히려 이런 군공항이랄지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 되면은 이렇게 군공항이 오더라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되고 또 민간공항도 같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주변 땅값이 오히려 많이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그래서 오히려 그 군공항이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여건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상승한다. 아까 뭐 15,000명 내지 2만 명의 60만 평 정도의 신도시까지 만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제한이라던가 또 집값과 같은 이런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요. 있으십니까? 예,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암에서 온 주상윤입니다. 군공항이 무안으로 옮겨올 경우 주변에 농작물이나
청정한 자원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인구도 줄고 생태계의 흐름도 흐트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지사님께서는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가 많이 나면은 축산도 어렵다 하는 그런 그 걱정들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아까 그 피해를 보는 그런 1구역, 2구역 그런 구역들은 이제 이주 대책까지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제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적극적인 대책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인천국제공항 주변을 보면은 별로 그런 문제로 크게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영광 굴비만 하더라도 영광 원전 생길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영광 굴비는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최고의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게 더 중요하다. 활성화되면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은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 산업도 더 발전하게 된다. 다만 생태계에 또 어떤 교란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그 가스 아까 그런 부분은 배출가스는 별로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철새랄지 이런 부분들 철새 걱정을 일부 이제 합니다만은 그 철새 걱정은 어느 공항마다 다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항 비행기하고 철새하고 부딪힐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민간 공항이라 해도 마찬가지 문제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 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항을 앞으로 다 활성화되고 또 민간공항, 공공항 이전하게 되면은 생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매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생태계 환경 평가도 매년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개인택 사업자 이사장 문병원입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교통망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다 자세히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안공항이 들어왔을 때 무안공항과 전남 동북권과 연결하는 대중교통 운영 방법과 앞으로 지사님께 생각하신 교통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예. 우선 대중교통망으로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버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을 해서 동북권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연계해서 앞으로 전라남도 이 순환형 트라이앵글 철도 시스템을 만들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광주에서 나주까지는 지금 광역철도 국가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타 통과되면은 광주에서 나주까지는 광역철도. 그다음에 광주에서 나주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또 무안국제공항이 아니라 구 노선도 이용할 수 있고 무안국제공항에서 또 목포까지는 KTX를 아까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셔틀 열차를 만들어서 수시로 다닐 수 있게. 그럼 우리 도민들도 광주에서 목포까지 셔틀 열차를 타고 공항 이용이 아니더라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또 마찬가지로 목포에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그다음에 보성 거쳐서 그다음에 순천까지. 이 지금 현재 보성에서 순천까지 경전선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되면은 순천까지 이를테면은 이제 순환 전철 열차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되면은 여수에서도 순천까지 또 광양에서도 순천까지 이렇게 해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셔틀 열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것은 무안국제공항도 다니지만은 순천과 목포 간에도 셔틀 열차가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남도
이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셔틀 열차나 버스 등 교통망을 확대하겠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전남 도민들이 궁금한 공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무안군에서는 아직 반대 여론이 좀 있습니다.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음 피해를 너무 우려하신다든지 뭐 집가가 떨어진다, 그 집값도 떨어진다 그런 오해의 소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거든요. 무조건 강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무한 국민들, 도민들의 선택을 받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반대할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얻어내면서 우리가 수용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도민들과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도지사도 필요하다면은 직접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나서면은 좀 말을 저한테 이제 함부로 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도지사는 오지 마라 그러는데 저는 자꾸 가고 싶어요. 네. 네. 무안국제공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무안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무안 국민들을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남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느냐, 그것을 오로지 생각하고 저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에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자 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가장 많은 것을 우리 혜택을 우리 무안군에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은 자나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무안 국민들께서 도지사를 믿고 또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할 이야기 했으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지사는 무안 국민들 편만 들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광주시 편을 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무안군 발전에서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다. 제가 공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제가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지사가 이 작은 문제까지 통계 숫자까지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만큼 저도 고심과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김산 무안군수와도 직접 만나서 담판 질 생각도 있으시죠?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사이가 좋고 다른 거는 다 대화가 잘 되는데 왜 공항 이야기만 나오면 군수님이 그냥 뒤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 그래서 대화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곧 만나서 결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곧 만나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확실한 주장을 하고, 만약 반대하면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 더 우리가 얻어낼 것은 있다 하면 더 얻어낸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서로 하시는 게 우리 무안군의 입장을 훨씬 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도지사가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아무래도 우리 무안 군수님보다 목소리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직접 나와서 하면은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수님하고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무안 발전에 대해서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무안과 반대로 이제 여론조사가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군공항 유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 한평군이 있습니다. 한평군 수와는 어떻게 만나서 담판을 지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한평군 수님은 담판을 지을 일이 아니고요. 서로 순리로 이렇게 풀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한평군 발전 방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숙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한평군에서도 지금 찬성 군공항 이전의 찬성 여론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예비 후보지 지정 신청을 하려 했던 계획을 이제 12월로 한평군도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전라남도 발전의 큰 틀에서 잘 고려해서 해야 되고, 우선은 저희들은 무안군의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 이전 문제가 제가 와서 주장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국가 계획과 전라남도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그 국가 계획 또 원래 전라남도 민간 국제공항 만들 때 원래 그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앞서서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 발표에 대해서 전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1조면은 뭐 적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고 어떤 분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뭐 이런 광주 전남 문제에 상당히 정통하신 분은 상당히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뭔가 광주 광역시도 획기적인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라남도도 마냥 광주시에 부담만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1조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그 광주광역시가 재검증을 해서 밝혀놓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재검증을 했는데 재검증을 통해서는 4,500억보다 재검증은 훨씬 더 지원 남는 이익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늘어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1조 원 갖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무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더 강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서 자료도 보고 내용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면서 서로 협상 통해서 적절한 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사실 과거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민선 측이 당시에 군공항 문제와 별개로 이제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에 통합하겠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을 깨트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려운 현실인가요? 예, 그거 사실은 이제 민간공항을 우선 먼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렇게 통합 이전해 주면은 우리가 공공항 문제에서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겠다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네. 결국은 지원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무안군에서도 뭐 4,500억 이상의 제시가 없는데 찬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안군이 찬성을 안 하다 보니까 광주시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민간공항, 군공항 동시에 보낼 수밖에 없다. 먼저 보낼 수 없다. 민간공항을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파기를 한 건데 그 약속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그 제재하는 그런 것은 없고 시도 간의 약속이고 또 우리 시도민이 바라보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런 당위성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 협약의 정신만큼은 광주광역시가 계속 지켜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은 먼저 보내면 좋지만 먼저 보내지 못할 망정 민간공항을 공공항 문제 해결되면은 바로 보내겠다. 이렇게라도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공항 문제들이 정부와 국방부가 함께 나서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요.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도 간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돼 있어서 중앙 정부의 입장은 시도가 잘해라 이런 입장인데 이제 그럴 일은 아닌 것 같고 국방부가 좀 더 강하게 이런 일을 가닥을 잡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협의 기관이거든요. 전라남도가 적극 협의하고 또 광주광역시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광주광역시는 아까 말한 1조 지원금을 좀 더 대폭 내는 게 광주광역시가 할 일이고 도지사는 그 지원 사업들을 확정되면은 그 사업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보다 사업보다 훨씬 더 뜻이 더 명확하고 지원하기로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 되겠지만은 그런다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또 도지사가 역점이 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중앙정부와 연계성을 갖고 근무한 적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전남 지역의 공항 이슈에 대해 지사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는 걸로 마무리하시죠.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한결같은 뜻은 우리 전라남도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공항다운 공항, 국제공항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공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간공항. 그렇다 보면은 민간공항이 오게 되면은 좀 어렵지만은 공공항까지 동시에 수용을 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광주 전남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함께 뛰어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군공항을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함께 지원할 계획이고 또 우리 도민들, 해당 지역 군민들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정말 다시 한번 큰절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라남 도민들께 또 광주 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꼭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해결해서 저 중앙에 볼 때도 역시 광주 전남 그 어려운 거 해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바람은 모두 같지만 갈등도 끊이지 않는 우리 지역 공항 문제.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김영록 전남지사와 도민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전남의 미래 발전을 위한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한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